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동물원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새끼 호랑이를 만나봤잖아요. 네. 저는 큰 호랑이와 달리 그 꼬물꼬물한 네. 귀여운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새끼들, 발음 조심해야겠다. 네.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이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네? 많이들 어떤 남겨주셨더라고요. 질문인가요? 이 아무래도 방송 영상에서 나온 이 호랑이들이 네. 좀 사는 곳이 딱딱하고 좀 불편해 보인다. 아, 이런 걱정들을 콘크리트여서. 바닥이요? 많이 네. 하셨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랑이들은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네, 제가 당시에 이 호랑이는 아니지만 사육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사실 호랑이들이 있는 곳은 온돌 바닥입니다. 이 아. 체온 유지를 위해서 온돌 바닥을 네. 마련을 해준 건데 이 볏짚이나 푹신한 소재를 쓰지 않은 것은 청결을 위해서고요. 이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 호랑이가 워낙에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처럼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이제 치우기 쉬운 그런 소재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로 볕단 같은 것을 넣어준 적이 있는데 네. 이 새끼들이 오물에 범벅이 돼서 아이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역시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는 기분이 좀 네. 좋은데요. 관심을 많이 주신 만큼 우리 새끼 호랑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동물을 좀 만나봐야겠죠? 네, 요즘 이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네. 이 어떻게 경기는 좀 챙겨 보시고 있나요? 네. 저야 뭐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월드컵 기간이 너무 좋은데요. 요즘 축구 보느라가 사실 좀 피곤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결과가 좀 아쉬워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네. 경기만큼은 꼭 챙겨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독일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열심히 응원을 해야죠. 응원을 할 네. 생각입니다. 근데 월드컵 이야기를 꺼내신 걸 보니까 월드컵과 관련된 동물인가 봐요.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마스코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비바카입니다. 약간 이번 월드컵 마스코트는 활약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네. 마스코트 이- 잘 몰랐는데요. 그렇죠. 네. 이 마스코트가 바로 이 득점하다는 뜻을 가진 회색 늑대인데요. 네. 이 오늘 그래서 이 회색 늑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비바카라는 이름이 득점하다라는 네. 뜻이죠. 회색 늑대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늑대는 한 종류가 아닌가 봐요. 네, 이 늑대는 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회색 늑대의 경우는 뭐 북아메리카나 북아프리카, 뭐 유라시아 지역에 사는데 네. 뭐 북극에 사는 늑대라던가 뭐 회색 늑대라던가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회색 늑대가 가장 좀 많이 사는 늑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 늑대를 다시 분류를 하면 회색 늑대도 한 30개 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아종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색 늑대를 특별히 선정한 것이 우리나라에 살던 바로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에 늑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동화 속에서만 늑대를 접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전에 우리나라 야생에서 늑대가 살았었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늑대는 과거 만주 지역에 살면서 이 한반도에도 내려와서 서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0년대 초에 러시아 학자가 남긴 기록을 보면 만주에는 늑대가 많지만 조선에는 늑대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늑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더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호랑이한테 밀려난 늑대가 백두대간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에 밀리면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북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거군요. 네, 실제로 이 북한에는 아직 늑대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 휴전선에 막혀 있지만 네. 실제로 북한에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말승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늑대를 일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리요? 저는 이리랑 늑대는 다른 종류인 줄 네.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리가 늑대를 뜻하는 네,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생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던 늑대가 왜 없어지게 된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네. 이 일제가 펼친 해수 구제 정책 때문입니다. 이 해수 구제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을 박멸하겠다 이런 정책인데요. 네. 네. 이 때문에 30년 동안 무려 1,300마리가 넘는 늑대가 사살됐다고 합니다. 이후 1980년에 경북 문경에서 한 마리가 발견이 됐는데 네. 이 늑대를 끝으로 우리 땅에서 늑대는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일제강점기 시기에 정말 야생 동물들이 많이 죽은 네. 것 같아요. 야생 호랑이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늑대는 약간 개와 닮았는데 조금 더 무섭게 그렇죠. 생겼잖아요. 실제로도 좀 포악한가요?
물론 덩치도 크고 사나운 맹수는 분명합니다. 네. 특히 사냥할 때 아주 잔인함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어. 사육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늑대가 그 악랄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늑대들이 이제 그 먹잇감을 한번 정해 놓으면 그 먹잇감을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맷집이 좋은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마리가 이제 끝까지 계속 쫓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먹잇감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잡아먹기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오. 여러 마리의 늑대가 끝까지 쫓아온다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악랄하다는 표현까지 해주셨어요. 네, 듣기만 해도 좀 무섭긴 네. 하죠. 네. 네, 늑대의 이런 사냥법이 사실은 이 무리 생활을 하는 고유의 습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늑대는 보통 한 쌍의 우두머리 부부가 가족들을 이끄는 형태로 5에서 11마리 정도가 모여 사는데요. 네. 특별히 뭐 힘이 세다거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냥할 때도 이렇게 무리의 조직력, 팀워크를 이용합니다. 이 새끼 늑대들의 경우는 이렇게 무리를 따라 움직이면서 점점 이 무리의 사냥 기술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사냥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 늑대들이 더 많은 양을 사냥해서 새끼들에게 모두 나눠준다고 합니다. 네, 사냥법이 좀 무섭긴 해도 굉장히 조직적인 것 같아요. 네. 무리 안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나 보네요. 네, 늑대는 특히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리 안에서 대부분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뭔가 합의가 되지 않거나 결정한 일이 생기면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늑대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아우 이 늑대 네. 울음소리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이 방금 이 울음소리를 하울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무리의 동질감을 확인하거나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하울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또 이 늑대 소년 들어보셨죠? 네, 네. 늑대 소년 그 영화. 송중기 씨 네. 나온 네, 영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늑대가 사나운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족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낳지 않은 새끼도 무리에 들어오게 되면 함께 돌본다고 합니다. 늑대 소년처럼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늑대 소년이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늑대 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연관이 되거든요. 늑대가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개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 길들여진 늑대가 개의 조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뭐 이제 잘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특히 회색 늑대의 경우는 여러 늑대종 중에서도 개와 가장 가까운 종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토종개들이 이 전 세계 개들 가운데 늑대와 가장 닮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 국내 연구진이 네. 33종의 개 2,2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풍산개와 경주개, 진돗개 같은 한국 토종개들이 늑대와 유전자형이 가장 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풍산개가 가장 비슷했고요. 경주개, 동경이 그리고 진돗개 순으로 늑대와 많이 닮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늑대는 사라졌지만 우리 토종개들이 약간 늑대와 닮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 우리 토종개들이 야생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던 늑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좀 무섭게만 봤는데 특성이나 습성 같은 거를 살펴보니까 재밌는 면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늑대는 무서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특성이 있어서 이 복원 사업이 여러 동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늑대도 이런 가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 늑대는 사실 생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 멧돼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만큼 멧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늑대를 복원하게 되면 실제로 이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 또 이 개체수들을 조절하는데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죠. 거군요.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늑대는 그냥 사납고 해를 끼치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복원 사업의 가치도 있고 또 가족의 협력도 뛰어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오늘 좀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